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에게는 아주 조금의 재능밖에 없어. 그걸로 뭘 어떻게 해보려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딕 브루너. 감사 스마일도 제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제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꾸준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감스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6시 한 반쯤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갖다 두르고 오늘 일정이 강남에 가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지와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입지와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을 믿고 감스님들은 따라오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성철님께서 어제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금리 인하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산군이 아니라 경제 전반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대로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내려가게 되면 그 과실은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몇 차례 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내일 금통위는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당위성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금리가 어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질금리는 지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가 되면 또 가상금리라든지 실질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라이브 시간대 정말 일기 신도시 일산 선도지구 발표와 GTX-A 2단계 북부교통구간 D-31, 오늘은 D-29일이죠. 관련해서 정말 솔직 담백하게 소통하면서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또 질문이 이어지고 또 저 또한 또 이야기 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GTX-A 1단계 수어 동탄 개통 시작 때 제가 이때도 1시간 30분 정도의 영상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이 1시간 30분짜리 영상을 풀로 담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GTX-A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갖다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때 20분, 30분 단위로 또 끊어서 편집도 했지만 이거는 정말 보물처럼 앞으로 두고두고 GTX-BC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때는 구성력이 개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시간이 없으시거나 일정 때문에 수소동탄을 못 타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꼭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불광 재개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스 찐팬분들이나 감스님들 불광 5구역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 기쁘게 이야기 드리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제 플랜카드가 이제 걸렸더라고요. 경축 관리처분 계획 인가 11월 28일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불광 5구역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이가 GS건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은평구의 3대장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불광 5구역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받았고, 물론 이제 가련 1구역이 먼저 입주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개가 GTX-A 연신내역이 개통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많이들 기다리신 것 같아요. 대조 1구역도 내년쯤에 아마 일반 분양을 또 할 것 같은데, 대조 1구역 일반 분양가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가라든지 앞으로 또 신축 분양가라든지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일반 분양가도 분명 영향을 받을 거고, 만약에 삼성역을 갖다가 정차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린다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강원도 역세권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세정거장인데 연신내역은 두정거장입니다. 서울역 바로 다음이 삼성역이고 수서역까지 가는데 세정거장. 넉넉하고 15분 걸리는데 15분도 안 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신내에 계시는 분들,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수서발 이제 SRT를 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 때 그렇게 많은 분들께 강조를 했어요. GTX-A가 개통이 되게 되면 정말 서울역에서 운정중앙역의 개통이 수도권에 특히 서북부에 교통혁명이 될 거다. 이거는 타본 사람들은 알게 될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한 29일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배차 간격이 만약에 정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면 배차 간격을 6분 8분에서 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드릴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고 연합뉴스의 우영식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교통지도 바뀐다. 4달, 그러니까 29일 남았네요. GTX-A, 그 다음에 제2순환로 순차 개통을 합니다. 고양시에서 의정부 교외선도 20년 만에 운행을 하는데 제가 교외선, 그러니까 고양시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 확인해 봤더니 5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거 교외선 개통하기 전에 만약에 의정부에서 고양시로 오게 되면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단선이긴 하지만 일단 교외선 개통에도 큰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이 포천선도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 연결망 확대라든지 주민 편의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 북부에 서북부의 교통지도가 바뀔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경기 북부의 개통 예정인 철도, 도로망은 모두 3개 노선이고요. 우선 철도망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27일, 여기 신문기사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12월 27일 날 운정중앙역 위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개통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28일 날 5시 반에 아마 첫 열차를 운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정차역은 파주 운정중앙역에서부터 고양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저는 연신내가 정차를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획은 연신내로 지금 정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본 요금은 3,200원이고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4,450원입니다. 그래서 이 GTX-A 노선이 이제 수서 동탄이 먼저 1단계로 개통을 했고 2단계 북부 구간이 이제 개통을 이제 29일 남겨놨는데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GTX-A는 정말 2단계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혁명이 될 거고 정말 꼭 한번 타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북부의 고양시에서 의정부 연결 교외선입니다. 20년 만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30.3km 20년 만에 운행을 재개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7일 날 개통식을 한 뒤에 28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곡역이 펜타 역세권이 됩니다. 지금은 3호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서해선 이렇게 3개가 지금 정차하게 되는데 이제 교외선하고 GTX-A까지 해서 명실상부하게 펜타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대곡역에 이제 쏠리는 관심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요금이 전 구간 2,600원이고요. 운행 재개 후에 한 달간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도 꼭 시간을 내서 한번 교외선을 타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영상을 또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호선 옥정에서 포천 연장 구간도 지금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은 이제 착공을 했는데 이제 7호선의 옥정에서 포천 구간도 지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전철 7호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경기 북부의 포천에 계시는 분들께 큰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엊그제도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도로망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에서 파주 구간에 24.75km 구간이 다음 달 16일이나 17일 날 개통식을 하고 17일 또는 18일 날 일단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양주까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화도에서 양평, 그 다음에 남양평의 이천 간 구간 말고 양평 구간까지는 지금 제가 직접 타 보았는데, 이제 파주에서 양주 구간도 이제 개통을 갖다가 다음 달에 하고요. 그 내년에는 김포에서 파주 구간인 25.4km도 이제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천에서 남양평 구간이 2026년에 이제 개통을 하면 이제 여기 인천하고 안산 구간만 조금 늦어지는데 2029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서울 수도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완전 개통을 하는데, 일단 서북부에서도 이제 파주나 김포, 양주, 포천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기존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만 지금 다녔는데, 이제 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교통체증도 이제 분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는 들어보셨겠지만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제가 엊그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르면 2026년 7년 사이에 아마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 개통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주에서 평택까지도 이제 이 라인으로 해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 광명 수원간 고속도로, 화성 수원간 고속도로,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제2중부 말고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라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을 갖다가 이제 조만간 안성에서 이제 서울 구간이 개통을 할 텐데, 이제 세종 포천고속도로가 있다고 하면 왼쪽에는 서울 문산고속도로부터 아래까지 평택까지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도로망이 개통이 눈앞에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은 동서 연결망이 부족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나 인구 증가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GTX-A 개통도 서울과 접근성을 강화해가지고 출퇴근길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교통망이 확충이 되게 되면 일단 일자리라든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제3전시관이라든지 경기도 고향방송영상밸리, 그리고 지금은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이 중단되어 있지만 관련해가지고 이런 CJ 아레나 공연장도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은 생각합니다. 많은 감스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긍정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김동규 기자님의 뉴스원의 기사 하나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자리 잡는 GTX-A 개통 8개월 만에 하루 이용객 1만 명 돌파됐다. 누적 이용객이 242만 명이 넘었고요. 구성역이 개통되면서 연계교통 강화 효과가 지금 톡톡히 일어나는데, 사실 동탄에서 수서를 오는 분들은 SRT가 있기 때문에 GTX를 안 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적으로 동탄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SRT로 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용인 구성역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구성역이 개통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용객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올해 말 다음 달 28일 날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되게 되면 이용자는 분명히 더 늘 거다. 어떤 분들은 이용객이 안 늘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3호선을 타고 파주에서 아니면 킨텍스에서 종로까지 오는 데만 해도 40분 걸리는데, 여기 4호선하고 1호선 환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16분 만에 와서 거기서 환승해가지고 가면 30분도 안 걸리는데 이용을 안 할까요? 그리고 오히려 3호선이라든지 경인중앙선이라든지 이런데 운행을 갖다 조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붐비는 시간대 이렇게 또 분산 효과가 또 되다 보니까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이고 파주시가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 60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해도 지금 160만인데 출퇴근하는 인구는 제가 어림잡아도 50만 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로. 그렇다고 하면 김포시에서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양주시, 의정부시에 또 계시는 분들, 송추라든지 일령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대곡으로 교회선 개통하면 나와서 GTX-A를 타고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도권 일대를 다닐 거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용객 숫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에는 정말 이렇게 지난 수서동탄 때는 정말 많은 홍보를 했고 시행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번 2단계 개통을 앞두고는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홍보를 갖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내년에 선거가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어차피 타 보면 알게 될 거니까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그런 것들이 지금 오르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자꾸 정부 정책에 또 반하는 지금 만약에 서북부에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그다음에 또 여러 이제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덜하지 않을까 또 덜하지 않나 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김진유 교수님은 원래 교통수단 수요 예측을 따라가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는 GTX가 빠른 통근수단으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듯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통근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GTX-A의 이제 시공을 담당했던 분들이 그대로 GTX-B나 GTX-C로 제가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GTX-A가 표준이 될 거고요. 또 GTX-A 전동차가 이제 GTX-B나 GTX-C로도 또 가기 때문에 이제 GTX-B-C가 물론 31년 사이에 이제 개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GTX-A의 이런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정거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5개 정거장밖에 승하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킨텍스하고 대곡이 있는데 킨텍스는 단일이고 운정도 단일이다 보니까 크게 뭐 혼잡하진 않겠지만 저는 대곡역과 연신내역은 충분히 환승할 때 이런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A는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이라고 해도 이제 26년 초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역을 무정차로 해가지고 수서나 동탄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역이 언제 개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GTX-A 효과는 물론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에 삼성역이 오겠지만 운정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그러니까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 이 세 곳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에 삼성역으로 올 날이 2027년이다. 앞으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5, 26, 27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길게 보면 3년이지만 2년에서 3년 정도만 기다리면 삼성역도 정차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삼성역이 정차되는 그 순간에 진정한 가치는 발휘되지만 그 전에 저는 당장 29일 후에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은평구라든지 고양시, 파주시가 앞으로 이 부동산의 입지와 가치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입지와 가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통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분 만에 삼성역 강남을 간다. 또 20분 만에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10분대에 서울역을 간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배차 간격이 6분이다. 조금 길어야 8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안 타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지만 실제로 개통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서울 수도권에서 서북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기쁜 금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